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일베나 뉴라이트와 비슷한 주장을 해서 이상함을 느낀 채널 혹은 커뮤니티, SNS 등등 언제든지 일베 의심되는 채널들 뉴스타즈 홈페이지에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 중요한 날에 아주 상징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깨어있는 시민들의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고, 이제 더 이상 검찰, 언론, 재벌 기득권 세력들이 이러한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힘으로 억지로 누를 수 있는 단계는 한참 지났다. 검찰과 전혀 무관한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이들이 뒤에서 꼼수를 부리며 부와 권력을 나눠먹던 시대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뭐든지 내 삶의 문제다, 내 일상과 맞닿은 이야기다 라고 하는 순간 모른 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전까지 검찰은 남의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검찰의 폐해를 몸소 보여준 게 바로 조국 전 장관님이었죠. 그리고 동시에 추미애 TV 구독자 20만 명 또한 오늘 돌파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검찰개혁 시국선언 현황에 대해서도 리스트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태까지 지식인계, 종교계, 시민단체, 전국에서 들불처럼 번진 이러한 분노의 목소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코로나만 아니었더라도 전국을 뒤엎었을, 수백만이 지금 거리로 모였을 그런 상황인데, 아쉽게 그러지 못하는 현실에 답답함을 표현하시는 시민들도 참 많으신데요. 오늘 천주교인 3,000명도 예고를 한 상황이고, 이외로도 업데이트할 내용이 그새 또 쌓인 것 같습니다. 뜨문뜨문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에 정확히 파악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렇게 리스트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요약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또한 역사의 변화에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윤석열 징계위가 열리는 날인데, 윤석열은 역시나 절차상 하자를 따지면서 불출석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오히려 윤석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 이유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꾸준히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여태까지 조국 전 장관, 윤미향 의원, 이외로도 민주진영 인사들을 향해서 어떤 짓들을 벌여왔는지 두 눈 부릅뜨고 다 지켜봤습니다. 소환 조사도 없이 그냥 기소를 해버리고, 절차를 이들이 따졌습니까? 조국 전 장관 압수수색 70차례나 당할 만큼 그런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까?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 기소였음이 다 드러나고, 판사 사찰을 통해서 이 판사의 성향을 분석하고 판사를 교체하려고 재판장에서 저렇게 고성을 지르고 판사한테 대들고 엄플하고, 이게 오늘날 검사들의 현실입니다. 자신이 있으면요, 수사한 자료 가지고, 증거 가지고 재판에 임해야죠. 요즘 밈처럼 커뮤니티에 돌아다니고 있는 짤이 하나 있죠. 윤석열 검찰의 골 때리는 수사법. 한마디로 나경원, 박덕흠, 윤석열 장모, 윤석열 부인, 홍정욱, 김성태, 이명박, 김학의 이들에 대해선 솜방망이 처벌 혹은 아직까지 조사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쉽게 말해서 덮어두고 있는 거죠. 반면 정경심 교수님, 김경수 지사님, 이외로도 민주진영 인사들만 골라서 별건 수사로 어떻게든 말도 안 되게 엮으려고 하고 언플로 망신 주게 하고, 이게 윤석열 검찰의 실체입니다. 여태까지는 이런 검찰의 무지막지한 권력을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민생, 경제 이런 이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바로 검찰이 저렇게 중간에 껴가지고 정책까지 지금 개입하고 재벌 기득권 세력들한테는 봐주기를 하고, 이걸 바로 잡겠다는 사람들을 계속 망신주기 시키고 어떻게든 쳐내고, 그런 걸 보면서 이들을 바꾸지 못하면 결국에 민생, 경제 얘기하는 건 공허한 주장에 불과하구나라는 걸 체감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저는 진보 세력들 중에서도 검찰개혁은 그만하고 이제 민생에 집중해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검찰개혁이 민생과 동떨어진 이야기입니까? 혹여나 그리고 본인이 어쩌다가 저런 윤석열 검찰의 수사법에 걸려서
힘든 상황에 오면 누가 본인의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지켜줄 거라 생각하십니까? 혹은 안 지켜주면 뭐 배응망덕한 동지들 뭐 이런 식으로 욕할 겁니까?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힘들 때 같이 욕먹기 싫다고 회피해놓고 나중에 본인이 힘들어졌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과연 얼마나 많이 곁에 있어줄까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이렇게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죠.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선 안 된다 라는 조항이 있다는 걸 전했고요. 대놓고 검사들은 정치적 중립을 어겼죠. 지난 2월 달에 한국일보 강철원 칼럼이 올라왔었는데 전혀 관심을 받지 못했었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전했는데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윤석열은 같은 특수통 검사들조차 위험인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이란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떤다는 건데 윤석열의 스타일은 그럴듯한 대의 명분을 설정하고 결론을 정해서 수사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지막지하게 수사하고 목표에만 집착해 절차를 무시하고 인권을 등한시하고 수사의 고수들이 깨닫는 절제의 미덕을 찾아볼 수 없고 보스 기질이 넘쳐서 자기 식구만 챙기고 언플의 대가이자 무죄 제족이라는 거죠. 이 전반적인 내용에 공식이 딱 대입이 되는 게 바로 누굽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한 수사였죠. 원하는 결과 위주의 사회는 검찰뿐만이 아닌 듯 합니다. 대한민국의 이 산업화 시대의 성공 모델과도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산업화 시대의 성공 모델을 썩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오로지 결과 위주, 스펙 열심히 쌓아서 대기업만 가면 성공한 인생,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은 루저, 패배자,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로 취급해버리고 얼마나 자녀들을 스카이 대학에 보내려고 갈아 넣었습니까? 거기서 자존감이 무너지고 루저라는 손가락질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회를 저는 바꾸기 위해서 유스타즈와 참자유 청년연대 활동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저 혼자만의 움직임으로 바뀌는 건 아니겠죠. 다만 조금이라도 청년들이 그런 산업화 성공 모델에서 벗어난다면 그 자체로 저는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요. 실제로 최근에 검사 3명 중에 2명이 회계망측한 계산법으로 무혐의 처분받은 데 있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오죽하면 이런 짤이 커뮤니티와 SNS를 뒤덮고 있을까요? 네티즌들은 이런데도 대검에 화환 보내는 인간들 뇌구조 보고 싶다. 표창장이 더 큰 죄라고 한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러니까 공수처가 나오는 거지. 이런 반응들이 압도적인 추천을 받고 있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약해보면 지금 이렇게 검찰개혁 시국선언에 앞장선 종교인들의 감사 인사를 드린 건데요. 상식이 기반되지 않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상식과 반대되는 정의는 궤변일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앞선 검사의 만행을 보며 민심은 이게 말이 되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여태까지 검찰의 만행에 대해서 상식적인 이런 질문을 남겼습니다. 라임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건 한동훈 녹취록에도 등장하는데 10월에 공개된 김봉현 자필 편지에서도 윤석열의 각별한 관심이 또 등장한다는 겁니다. 다들 언론을 통해서 보셨죠? 김봉현의 진술이 맥락상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 이주영 변호사가 데리고 온 특별한 검사들을 소개받은 김봉현이 과연 편하게 먹고 마시고 놀았을까요? 술값 계산 때에 김봉현을 포함하는 게 맞는지 의아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대놓고 뻔뻔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누가 할 수 있을지, 그래서 공수처가 그 해답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거고요. 심지어 출범해야 할 시기가 벌써 반년 가까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정치 세력이 막고 있지만 희망을 가진다는 거고요.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밝고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종교인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는데요. 최근에 본회의장에서 이현주 변호사의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이 책을 읽기도 했었죠. 이렇게 밑줄까지 쳐가면서 세세하게 책을 읽고 페이스북에 이렇게 직접 글을 또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배반할 건가, 검찰을 배반할 건가, 이런 진퇴양난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검사들한테 국민을 배신하는 대가는 크지 않지만 조직을 배신하는 대가는 크기 때문에 검사들은 절대 자체 개혁이 안 된다는 거고요. 공수처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또한 공수처 장애 제거하고 빠른 시간 내에 출범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최근 이렇게 김종인 씨가 광주에 가서 사과한다고 쇼를 했죠. 역시나 국민의힘 본회의에서 5.18 왜곡처벌법 모두 반대하고 기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럼 그렇죠.
그리고 주호영 씨도 세월호 유가족을 지난 7월에 만나면서 자주 소통하자고 했다 하는데 예전에 세월호는 교통사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논란이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역시나 이것도 쇼였습니다. 저렇게 대놓고 당당하게 반대를 했고요. 김종인 씨 또한 사과가 결국 미뤄졌다고 하죠. 이런 당내 분열에 대해서 영상으로 다루기도 했는데 결국에 그 당내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죠. 사과를 이런 식으로 시기봐가면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미안함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뛰쳐나와가지고 사과하고 당내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본인이라도 앞장서서 사과를 해야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총사퇴 카드를 만지작거린다고 했었죠. 딱 1년 전에도 의원직 총사퇴 결의한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켰습니까? 당시엔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홍준표 씨는 그때에도 답답하고 한심하다면서 의원직 총사퇴도 의미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1년 전에도 네티즌들은 의원직 총사퇴 감사합니다. 연말에 국민들에게 큰 선물 주시네요. 하지만 이들은 말뿐이었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죠. 아무튼 중요한 건 오늘 공수처법 처리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징계위 공수처법 등 오늘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인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긴장하고 보실 겁니다.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추가 영상을 통해 핵심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